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있었던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번 우리 지방세법은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출제 경향을 먼저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총 4가지 세목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상중하로 나뉘었지만 총 7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중하고 하로 해서 3문제, 4문제 출제가 됐고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보통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덜 출제됐습니다. 한 문제만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지방세법은 총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통은 11가지 세목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취득세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나와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취득세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개정이 많았던 주민세 부분에서 아예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가지 세목 중 주민세를 뺀 나머지 10개 세목에서 그냥 하나씩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2개, 중간 하 난이도로 4개씩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담배 소비세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극강의 문제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지엽적인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저의 생각으로 상중하로 해가지고서 나뉘어져서 어려운 문제 4개, 중간 8, 그 다음에 쉬운 난이도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이 특징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지방세 기본법 7문제 중에 4문제가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하나 나왔는데 하나가 옳은 거, 지방세법 10문제 중에 6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여서 총 20문제 중에 11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글쎄요, 그 국가직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예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했을 것 같은데 난이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상난이도에 포함되어 있던 이 담배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것들은 아예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0점이 만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것들도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가 절반 넘게 해가지고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다만 우리 이 지방세법 때문에 다른 과목을 푸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여러 번 회독을 거친 학생이라고 한다면 100점은 당연히 못 맞아요. 100점은 아니겠지만 한 80점만 맞아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4개 중에서도요. 쉬운 난이도의 문제도 지문 4개 중에서도 또 어려운 지문들이 또 한두 개씩 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데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 자체에도 다 쉬운 것들로만 구성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에요. 문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A책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설하고 문제 같이 보면서 강평 들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 확장, 보충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옳은 것이네요. 정답은 2번인데요. 1번이 틀렸어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자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납부할 의무를 지죠. 그죠?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승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 금액 전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청산인이 부족 금액 전부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건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엔 사업 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자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맞는데요. 양도 이후의 거를 지는 것이 아니고 양도 이전의 것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죠. 제2차 납세 의무를.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류의 송달, 이제 옳은 것은인데요. 1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해야 된다. 아니죠. 고지 독촉은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틀렸고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 수령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되죠.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요. 3번, 보기 3번.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리는 지문인데요. 전자송달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지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뉘앙스 차이인데요.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낼 수 있는 게 전자송달이에요. 반대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고소, 사무소, 영업소 외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하면 그 장소에 송달해야 되는 것이다. 요청하면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장소를 신청하면, 그러니까 신고하면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아니고 이제 신고된 장소에다가 송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문 자체도 3번이나 4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문이 껴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세 번째죠. 보기 3번. 환급 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요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산금 포함해서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이요. 지방세 징수법 문제인데요. 공유재산에 대한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매 자체가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지방세 징수법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옳은 것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맞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1번이요. 공유자가 공매 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공매 보증금을 제공해야만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 부분이 틀렸네요. 두 번째, 공매 재산이 함유된 부부 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을 부부 공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이 되고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 재산이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지급하는 공무원이 재공매를 해야 된다.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매각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의
입찰자에게, 그죠? 최고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4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다. 재공매가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5번이요.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하로 난이도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답 고르는 게 3번이 맞는 건데요. 3번을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맞는 말인데 답 고른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1번인데요. 범칙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요게 3개월이 넘게 남으면 당연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3개월 이하인 경우에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이게 이제 국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 6번이요.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소비세요. 이건 틀린 거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죠. 특별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다. 요거는 이제 2번이 명백하게 틀린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로 분류했어요. 7번 보시죠.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세 환급금, 납세담보, 지방세 기본법 문제인데요. 이거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난이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틀린 건데 1번입니다. 재산세 물납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재산세 부과가 취소됐어요. 물납했는데 물납 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냐면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는 그 사유가 물납 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하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물납 재산으로 환급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물납으로 환급을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을 하는 사유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긴 한데요. 이거는 좀 고르는데 조금 실수하게 되게 되면 다른 번호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조금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 아니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사유는 총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요게 그 경우가 아니면 환급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다. 그래서 1번인데 조금 헷갈렸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죠. 지방세 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제출을 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중난이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1번이요.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과표 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죠. 기한 후 신고했어도. 두 번째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 통보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호합의의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고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보기 3번은. 그래서 그 날부터가 아니고 그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그게 틀렸습니다. 조금 헷갈렸었던 지문이고 네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9번 보시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취득세액인데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중과기준세율로 해가지고서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얘는 지엽적입니다. 지방세법 여기 취득세가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취득세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낼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여기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표준세율에서 빼는 걸로 적용하는 애들이 있고 중과기준으로만 적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으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난이도로 해서 이제 분류를 했고요. 4번에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어려운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10번이요.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세 기본법 납세 의무인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을 제척기간 적용한다. 이거는 틀렸죠. 상속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거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 11번이요. 지방세법 영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세인데요. 1번부터 보시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지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은 안 됐죠.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거냐. 우선은 매수대금까지 해가지고서 다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두 번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율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아니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정의로 이제 맞는 거고요. 4번도 틀렸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했다면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니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죠? 이게 이제 사실상의 사유자가 아니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헷갈리면 틀릴 수도 있는 중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죠.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인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없다? 아니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리고 13번 보시죠. 지방세법 영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건축물은 맞지만 토지는 9월 30일까지죠. 틀린 것이고 두 번째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요. 물적 납세 의무에는 그러니까 이 고지된 부분에 이미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 소멸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세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지방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된 상속자 맞는 거죠. 네 번째, 지자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95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950에 500만 원 분납이 아니고요. 950의 절반이죠. 그러면 475만 원인가요? 475만 원이 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3번이 답이고요. 14번 보시죠. 지방세법 영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옳은 거. 1번이요. 지방세법 124조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 과표에 산입한다? 아니요. 이 가산세 과표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맞는 말이죠.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 기본법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거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말이라고 했죠. 네 번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40%를 그 세액으로 한다. 40이 아니고요. 특이하다고 이야기했죠. 43.99%입니다. 그것이 세액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난이도로 분류를 했고요. 3번으로 해서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5번 보시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등록면허세네요.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 기본법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요. 포함한다. 그죠? 포함한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4번 고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6번 보시죠.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예요. 1번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소재지고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인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광업권이 등록된 그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 2번인데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직접 수력 발전을 하는 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데 가로에 양수 발전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가 된다. 얘기했죠. 세 번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아니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의 방법이죠. 그래서 틀렸다. 네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17번이요. 지방세법 영상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에 월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 판매업자는 지방세법 영상 요건을 충족했다. 17번은요. 이 담배 소비세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뭐 극강으로
최상으로 해가지고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답은 2번인데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법에 어떻게 돼 있냐,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 59조에 따라 수입 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지만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6가지 중에 2호는 안 적어도 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답이 2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엽적인 데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맞히면 좋은데 틀려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면서 지엽적인 문제다. 그냥 정답은 그냥 2번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문제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18번 보시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문제인데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기는 정답은 2번이죠. 보기 2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조례로 해가지고서 정하는 건 좋은데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아니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위임에 따른 감면을 빼고 나머지가 이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가 된다. 앞부분이 틀렸죠. 요거는 어려우실 수 있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18번 나왔는데 문제를 맞췄으면 굉장히 좀 좋은 거고 실수했으면 약간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가로 부분이 나온 것이어서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8번은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 44조 장부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세에게 가산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장부비치를 안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인데 2번 보시면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신설된 거 빼고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80%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50%를 납부하는 거죠. 그죠? 신설법인이 제외됐으니까 요거는 50%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 과표는 승자 승마 투표권의 당첨금의 총액으로 하며 1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을 내는데 당첨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발매금에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장난으로 해서 틀린 말로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아니요. 레저세는 일정 세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틀린 말이다. 답 고르는 데는 1번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20번 보시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그 면제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이니까 사후관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답이 2번인데 사후관리 기간이요.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굉장히 좀 지엽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년이 아니고 5년이어서 2번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복지법인도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도 구석이 있는 건데 그게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간략하게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문제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해서 이제 분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저의 분류 난이도 분류의 대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70점만 넘어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80점만 맞았어도 이건 거의 뭐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아까도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과목 시간 배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가 이번에 조정 점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좀 좌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태까지 계속해서 쉬웠죠. 또 기출된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내용도 지엽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뼈대 위주로 해가지고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직만 공부하는 학생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두루두루 깊은 내용까지 공부할 수 있지만, 보통은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준비해가지고서 지방직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거 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21년도에 지방세법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국가직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지방직을 준비를 할 때 지방세법을 굉장히 막 어렵게 지엽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이상하게 나온 해가 21년도 해인 것이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하고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직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올해 문제를 조금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 조금 전반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정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직 치르고 지방직도 치르고, 내지는 지방직만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치렀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